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제가 정기 영상 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코인 도메인 경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을 한번 종합 정리를 해볼게요. 이 영상 하나로 끝내도록 할 건데요.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문제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잘 봤습니다. 오후에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경매 시스템 문제점 언급 부탁드립니다. 시세 조작 가능한 경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을 좀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파이코인 코어팀에서 공식적으로 공지했던 내용, 도메인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 있었냐, 이걸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저번에도 엊그저께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제였나요? 도메인을 확보하고 사용자 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목적은 뭐 여기 제가 밑줄 그어놓은 것들처럼 누구나 알겠듯 그냥 긍정적이고 세상과 연결하겠다, 이런 뜻으로 뭔가 웹3의 그 공간, 닫혀진 공간이 아니라 열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가 하나의 목표가 되는 지점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기업 도메인 낙찰했다고 해서 상표권 위반 운운하는 사람이 있는데, 엄밀히 말해 상표권 위반은 그 대기업 도메인으로 개인 사업을 했다면 위반이고, 그냥 단순히 소장용이라면 아무 관계 없어요. 소장용을 대기업에 큰돈 받고 팔면 대박 치는 거죠. 요 분이 조금 뭐 정확하게 유사하게 얘기는 했지만, 저도 지금 변호사 한 분하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요거는 아마 다음 영상에서 변호사님과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냈는지 그런 것들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냥 요약해보면 거의 이분이 말한 게 어느 정도는 좀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그래도 문제점 전체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좀 더 보면은 파이코인, 파이 도메인이 이미 명확하고 즉각적이며 측정 가능한 실제 사용 사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보면은 마찬가지로 파이 도메인 경매도 플랫폼 수준의 유틸리티다. 파이 커뮤니티의 집단적 리소스, 주의, 그리고 신뢰성, 거래 준비가 된 대규모 커뮤니티를 직접 활용하기 때문에 파이 도메인 이름을 유용하게 만든다라는 내용이 있고, 파이 옥션은 파이 암호화폐로 완전히 운영된다. 그러니까 100% 파이로만 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있어요. 그쵸? 경매 운영과 조직은 파이 블록체인에 크게 의존을 하고, CEX 사용자를 위한 청구 가능 잔해, 다중화된 주소와 같은 특수 기능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에 취지는 CEX 사용자도 유입시키기 위한 나름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또 파이오니어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문제점이 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경매 종료에 대한 이런 논란들이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경매는 2025년 3월 14일 파이데이에 시작을 해서 6월 28일 파이투데이에 종료가 된다. 특정 도메인 이름에 대한 개별 도메인 경매는 24시간이라는 그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명확히 하자면 특정 도메인 이름에 대한 개별 도메인 경매는 해당 도메인 경매가 종료되기 24시간 전에 입찰이 없을 경우에만 종료가 된다. 즉,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리에이스 또는 뭐 리파이라고 할게요. 자, 리파이라는 걸 내가 입찰을 했어. 자, C파이에 입찰을 했는데 24시간 동안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리파이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료가 되는 게 여기 설명대로 하면 맞아요. 그래서 규칙대로 해석을 하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규칙을 물어보시는 분들,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겠죠. 그런 분들이 참으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규칙하고 참여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C파이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입찰 방법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갑니다. 자, 규칙 및 참여 방법, 사실은 저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사람이 낙찰이 돼서 파이 도메인을 독점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 인터넷 수수료와 유사하게라는 표현을 써요. 향후 연간 등록하고 유지관리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결국에는 돈이 또 추가적으로 나가는데, 아까 전에 공지를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은 파이로 이루어진다 했죠. 그렇다면 이 돈도 파이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격이 얼마인지까지 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심각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는.
자, 추가적으로 공지에 따르면 비파이오니어의 경우는 25년 6월 28일 이후에 지분 입찰로 제공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가스 요금이 적용된다 했는데 경매 참가자는 추가된 이렇게 0.01파이, 수정된 0.02파이, 그리고 또는 제거된 0.01파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런 입찰에 대해 가스 요금을 지불해야 된다. 소치해요. 왜? 추가될 때는 0.01파이, 수정될 때는 0.02파이, 이거는 수정이죠. 그리고 취소될 때는 0.01파이. 내가 만약에 그냥 취소만 하려고 하면 얘하고 얘만 내면 돼. 그쵸? 이 개념상은 그래요. 그리고 추가하고 수정을 한다. 그렇다면 요렇게 내면 돼요. 0.03파이가 되고. 그쵸? 그러면 어쨌든 뭐 추가했다 취소했다 추가하나 추가했다 수정하나 뭐 값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추가했다 수정했다 취소하면 0.04파이가 들어가요. 근데 이런 표기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뭐 사실 얼마가 나오던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는 여기 나온 내용 때문에 그래요. 회사는 참가자에게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 및 절대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이러한 규칙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이 내용이 상당히 또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수수료가 얼마가 나오던 이 알 수가 없다라는 이런 내용들이겠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뭐 지금 공지에 나온 것처럼 파이 도메인스 옥션을 누르면 당연히 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뭔가 나와 있는 공지 내용을 보면은 똑같이 나와 있긴 해요. 분명 경매 규칙에서도 24시간 내에 새로운 입찰 없는 경우에는 종료된다고 나와 있죠. 6월 28일이 꼭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만 보면 분명히 팩트 체크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는 이건 코어팀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자, 도메인스 파이넷.com 방문해서 도메인에 대한 입찰을 한다. 파이 최소 입찰가는 10파이다 되어 있고 다음 또 넘어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 메소드 오브 비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아래에 좀 더 보면은 이미 예약된 도메인과 파이 네트워크 이런 건 제외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무효화된 경매 참가자는 청구 가능한 잔액을 통해 언제든지 25년 6월 28일 이후에 이렇게 뭐 디온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쭉 나와 있는 요게 아닌 경우에는 지분 이찰로 제공된 금액을 받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한번 보시고 경매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좀 추가적인 내용까지 보고 이제 경매 이동할 건데 자, 이 내용에 보면은 비파이오니어의 경우에는 6월 28일 이후에 지분 입찰로 제공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가스 요금이 적용된다. 경매 참가자는 추가된 0.01파이, 수정된 0.02파이 또는 제거된 0.01파이 모든 입찰에 대해서 가스 요금을 지불해야 된다. 실제로 추가 또는 더 높은 가스 요금이 적용될 수 있다. 회사는 참가자에게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 및 절대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이러한 규칙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가자의 선택 동의 여부 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들 맘대로 규칙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런 규약을 넣어버린 게 좀 특이점이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Secure Your Pi Domain 여기 가서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면 일단 이건 그냥 약간 소소한 내용일 수 있는데 자, 소문자로만 가능하다. 이건 약간 문제라기보다는 되게 굉장히 마이너해요. 소문자로만 가는 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소문자 이거 검색할 때도 보면은 자, 모든 경매는 6월 28일에 만료된다. 24시간 내에 입찰이 있을 경우 개별 도메인 경매가 연장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입찰이 누군가 있으면 연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삼성파이 어제 보셨던 것처럼 이 삼성 같은 경우에 되게 웃긴 게 어제만 하더라도 분명히 4만에 있었던 게 갑자기 4만짜리가 사라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3,500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요런 거는 최고 입찰을 하면 입찰 그대로 냅둬야 되는데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고 추가 가능하면은 언제든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웃기긴 하죠. 삼성파이. 자, 여러 사람이 같은 이름에 대해 스테이킹 할 수 있고 가장 높은 입찰자가 그 이름을 차지하게 된다. 가장 높은 입찰자는 도메인과 교환하여 입찰 금액을 지불하고 다른 모든 사람은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시간초가 안 적혀 있어요. 정확하게. 그냥 다 무조건 뭐다? 24시간 이게 아니라 그냥 다 뭐 6월 28일 기준으로 적혀 있는 시간들이에요. 제가 이거 10파이에 입찰했는데 누가 20파이에 입찰을 했다가 30파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입찰하기 전이죠. 누가 20파이에 입찰했는데 이거 24시간 지났거든요. 근데 이거 입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코파이, 야 초코파이 이런 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라임 죽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 나와요. 파이 브라우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도메인이라 하더라도 삼성이나 LG 등의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 주소는 본인 등판이 아니라면 제3자의 등록이 되더라도 소유권 분쟁과 손해배상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화가치 1억의 삼성파이는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직접 등판했거나 큰손이 한 걸 텐데, 삼성이 직접 등판해서 도메인을 선점한 거라면 그야말로 호재이고, 큰손이 삼성을 등록했더라도 뭔가 방법이 있거나 소유권을 획득할 방법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 나름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 등록도 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워낙 학고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세계의 큰손이 아마존, 삼성, 네이버, LG, 테슬라 등등 도메인을 등록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이거는 그냥 누구나 최초에는 등록이 가능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인지 부족으로 큰손이 등록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모르는 방법의 확률이 더 높고, 솔직한 제 생각에는 파이의 큰 상장을 위해 본인이 등판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긴 한다. 이처럼 본인 등판이 현실이라면 전세계 네임밸류 높은 대기업들이 파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도메인 낙찰가에서 대기업 도메인 낙찰가가 모든 걸 말해주리라 생각하면 기대가 된다. 그래서 모두 파이팅이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상표권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따 종합적으로 다룰 내용이에요. 일단은 뭐 대기업 도메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인 거죠. 자, 그리고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알아보는 것보다 지식을 공유해달라, AI로 알아봤다, 뭐 등등등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일단은 경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사실 이 도메인 경매의 문제점이에요. 사실상 낙찰이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낙찰했다 이런 게 안 나와 있고, 24시간 동안 낙찰이 없을 경우에는 낙찰인데 사실상 24시간이 지나도 낙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웃긴 거죠. 자, 사실상 24시간 동안 누가 높은 가격에 입찰하지 않았는데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카운트다운은 최종적으로 6월 28일까지 계속 되어지고 그때 끝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상당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경매 가격 조작의 가능성에서 경매를 걸어놓고 취소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 그리고 실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4만 파이였던 게 갑자기 몇천 파이로 줄어 있어요. 눈치 게임도 아니고 좀 웃긴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경매 개념상 가장 높은 가격은 계속 고정 상태가 되어야 함에도 가장 높은 가격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게끔 한다는 것. 나중에 이건 가격에 대한 장난질이나 조작질이 가능하다는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러면 경매가 끝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단 인기가 없는 도메인들은 24시간이 지나면 끝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계속된다는 게 문제라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수수료하고 낙찰자, 유지비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문제점들 정리한 거예요. 수수료가 지금은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변동을 할 수가 있어요. 최초 규칙상에 나온 건 추가 0.01파이, 수정 0.02파이, 제거 0.01파이, 가스 요금이 들어가서 그걸 지불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금 자체도 지금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캔슬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캔슬을 해도 지금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회사는 참가자에게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 및 절대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이러한 규칙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권리가 있다. 뭐 이게 일반적인 범주에서 쓰는 규칙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차라리 이걸 아무것도 안 쓰고 갑자기 규칙 변경해서 하는 일방적인 통보하는 방식에 많은 프로젝트들보다는 훨씬 이게 낫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런 규칙이 써 있다는 건 절대적인 권력 행사를 해서 언제든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애초에 수정이 불가능하게끔 해놔야 이런 시스템들이 뭔가 확립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왕좌왕해가지고 도대체 경매를 하는 건지, 우리가 도메인을 획득을 하는 건지, 우리가 낙찰이 된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규칙에 보면 나와 있듯 인터넷 도메인 수수료하고 유사하게 향후 연간 등록, 그 다음에 유지관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연간 등록 비용하고 유지관리 수수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을 충당할 만한 금액을 파이로 하겠다라는, 아까 100% 얘기했죠. 파이가 맞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금액에 대한 공지도 없고 향후 나오더라도 폭탄 맞을 가능성도 상당수 있어 보여요. 금액이 비싸면 당연히 거부감을 느끼는 게 상식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파이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 이게 다르겠죠. 그죠? 자, 상표권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면, 개인적으로 상표권을 출원한 사람으로서 개개인이나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 또한 상표권 문제는 아닐 것으로 사료가 되나, 대기업이나 대형 기업에서의 상표권의 권리와 권한 행사의 범위 범주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추후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님의 법리 검토 이제 요청은 해놓은 상태거든요. 명확한 답변을 받으면 그 시점에 공유를 드릴 예정이다라는 거 또 알아두시면 되고, 결론은 리스크 관련해서는 분명히 해야 돼요. 나중에 도메인 플랫폼이 이제 별반으로 끝나면, 별반 아닌 걸로 끝나면 파이만 날려먹는 그런 꼴이 돼버려요. 이게 바로 그 경매 시스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 부분, 유지 비용 등에 대해서는 비용 감소는 어쨌든 간에 나중에 해야 할 일이니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파이 확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이 도메인을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낙찰이 됐어. 그럼 이거 유지 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금액을 가져갈지가 관건일 것 같기도 하고, 시스템적인 문제는 사실 코어 팀의 재량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가름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반박이나 건의할 것은 없는 걸로 보여져요. 수수료는 얼마든지 맡길 수 있고 비용도 얼마든지 맡길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은 다 그냥 코어 팀에서 맘대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모더님들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겠죠. 한 줄로 요약해보면 도메인을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각자 판단하면 됩니다. 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2개 해놓은 것도 다 지금 취소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돈이 될 것 같으면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 감수 역시도 본인들이 개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도메인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좀 불명확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도메인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약간의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제가 이 상표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번 더 공유해 드릴게요. 일단 변호사님의 자문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나오는 결론 오늘 중 또는 내일 중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각자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